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에코아이의 기업 분석과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34,700원, 컨택 시즌2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에코아이의 2023년 상반기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매출의 대부분이 배출권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출권이란 무엇일까요? 현재 지구는 더위, 가뭄, 태풍, 산불, 극지방의 빙하가 녹기 시작하고 있는 기후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기후변화는 1800년대 후반 이후부터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850년부터 2020년의 온도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따뜻해지는 것을 지구온난화라고 부릅니다.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온실가스가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이산화탄소가 전체 온실가스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석유 등을 사용하는 자동차, 기기들로부터 발생이 되고 중요 산업 공정에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바다, 숲 등 자연이 흡수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섰기에 대기 중에 쌓여 온실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 지난 1990년대 선진 38개국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 의정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선진국들이 적어도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때 도입된 제도 중 하나가 배출권 거래 제도입니다. 이후 상황이 더 심각해지자 기존의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파리에 195개국이 모여 파리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도 이상 상승하지 않게 온실가스 배출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입니다. 각국의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내게 하는 탄소세, 그리고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게 하는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탄소세는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고 한 국가를 넘어서 시행되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기에 배출권 거래제가 선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다른 나라에 있는 두 회사가 모두 똑같이 100만 톤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실제 배출량을 측정해 본 결과 A국의 A사는 110만 톤으로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10만 톤 넘었고 B국의 B사는 90만 톤으로 할당량보다 10만 톤 적게 배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한 B사가 할당량을 초과한 A사에게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여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 절감과 이익을 위해 모든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할 것입니다. 친환경 전기차 생산 기업인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고 태양광 패널로 충전소를 만들기에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테슬라는 매우 많은 탄소 배출권을 받게 되었고 2023년 3분기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이 전체 순이익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7천억 원 수준입니다.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은 아직 전기차 생산이 많지 않은 크라이슬러와 같은 회사들이 구입하였습니다. 에코아이도 비슷합니다. 에코아이도 국내와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고 그에 따른 탄소 배출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국내 사업 사례를 살펴보면 고창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을 통해 탄소 감소 효과를 인정을 받았고 그에 해당하는 탄소 배출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2023년 할당 배출권은 톤당 10,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350원이 하락한 가격입니다. 에코아이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대부분 쿡스토브와 망글로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에는 취사용 연료로 나무 땔감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코아이가 진행하는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 사업이란 기존 재래식 치사도구를 금속, 시멘트, 진흙 등으로 제작된 고효율 치사도구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재래식 도구에 비해 연료 사용량을 20에서 30% 절감시킬 수 있고
그만큼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그로브 숲은 열대우림보다 탄소를 2배에서 5배 더 많이 고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맹그로브 숲을 조성을 한다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에코아이는 15개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아이는 2020년 영업이익이 4.1%밖에 되지 않았지만 2021년 이후 매출이 급증하고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2021년 이후 영업이익률이 무려 30%대입니다. 웬만한 IT 회사보다도 높은 영업이익률입니다. 에코아이가 최근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것은 2017년부터 2020년 투자를 해서 받은 배출권을 판매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해는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여 조금 둔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에코아이는 배출권 시세에 영향이 큽니다.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을 살펴보면 지난 몇 년간 10,000원에서 40,000원까지 급격하게 가격이 변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배출권 시세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에코아이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아이는 공모자금의 대부분을 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한 감축 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미래 수익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기에 공모자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상장사 중 에코아이처럼 배출권을 전문 판매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에 따라 비교회사는 환경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로 설정하였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에코프로 HN, GMBS 에코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세코 환경이 최종 유사 기업입니다. 세 기업의 퍼를 평균한 23.24가 비교 퍼로 사용되었습니다. 국내 회사보다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의 퍼가 높아 평균을 끌어올렸습니다. 에코아이의 주당 평가가액은 유사 회사들의 평균 퍼 23.24에 최분 4개분기 순이익 174억 7,400만 원을 곱하고 주식수를 나눠서 구해졌습니다. 정해진 주당 평가가액은 41,085원입니다. 여기에 15.6%의 할인율이 적용된 34,700원이 주당 희망 공모가액 상단입니다. 상단으로 확정된 공모가 기준 퍼는 19.63입니다. 이는 유사 기업보다 낮아 보일 수 있지만 가치 산정 기간 이후 에코프로 HN과 GMBS 에코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에코프로 HN의 주가는 현재 63,000원이고 GMBS 에코의 주가는 무증을 반영한 22,880원입니다. 공모가 산정을 위한 기준 주가보다 19.02%, 21.82%나 하락하였기에 이를 반영하면 국내 상장사들보다 고평가된 공모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아이는 쿡 스토브 보급, 맹글로브 숲 조성,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고 이를 매각하여 수익을 올리는 기업입니다. 현재는 30%대 높은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지만 탄소 배출권의 거래 가격은 변동이 심한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아이는 10월 10일 금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11월 13일 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금요일과 월요일 청약이 진행이 되지만 4인 주말에는 청약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에코아이의 청약은 매우 많은 청약들과 일정이 겹치고 있습니다. 스톰테크, 동인기업과 실건주 3종목, 그리고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실건주가 발생한다면 하나오션, 그리고 공모주 청약인 한선엔지니어링, 그린리소스와 청약 일정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에코아이 청약에 사용하신 청약 증거금은 해당 청약들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환불은 2일 뒤인 1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환불일이 짧은 점이 장점입니다. 이어서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아이의 상장일은 11월 2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 일정이 겹치는 동인기업의 상장일도 11월 21일입니다. 즉, 에코아이는 동인기업과 동시상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아이의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34,7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혜측에는 852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경쟁률
75.14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 보이지만 이는 허수성 청약 방지가 적용된 영향일 수 있습니다. 에코아이는 9월 25일 증권신고서를 등록하였기에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 경쟁률보다 2023년 6월 말 이후 수혜 측에 참여한 기간 수부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간 진행된 수혜 측에는 평균 1596개의 기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에코아이 청약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 숫자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혜 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혜 측은 밴드 상단 초과에 제일 많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수혜 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압도적이지 않은 51.67%입니다. 상단이 29%이고 중간이 0.84%, 하단도 무려 11.81%, 하단 미만도 6.68%의 분포가 있습니다. 수혜 측 경쟁률이 높지도 않고 분포도 압도적이지 않기에 공모가가 상단으로 적용된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다만 건수 기준이 아닌 수량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단 34,700원 이상이 96.32%가 됩니다. 이어서 수혜 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건수 기준 2.35%, 수량 기준 3.99%의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한 수혜 측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6개월이 0.51%, 3개월이 0.48%, 1개월이 1.44%, 15일이 1.75%입니다. 에코아이의 의무보유 확약은 비율 자체도 낮지만 단기인 1개월 15일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에코아이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매우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2023년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비교해보면 해당 기간 평균 9.85%보다 낮습니다. 토마토 시스템 한주 라이트 메탈보단 조금 더 많고 BI 매트릭스 빅텐치보다는 적은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에코아이의 수혜 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에코아이는 경쟁률도 낮고 의무보유 확약도 낮습니다. 좀 더 세세한 비교를 위해 허수성 수혜 측 방지 이후 비슷한 규모의 청약들과 비교해보면 에코아이는 수혜 측 결과가 좋지 않았던 컨택과 비슷하게 안 좋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참여 규모를 보면 컨택보다도 안 좋습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와 청약 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1%의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에코아이의 직원 수는 50명으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평균 근속연수는 3.3년입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을 직원 1인당 규모로 살펴보면 채 2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약에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25%입니다. 금액으로는 180억 원입니다. 규모가 보통이거나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번 청약은 KB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KB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 1,5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KB증권은 일반 100% 등급의 경우 16,0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16,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2억 7,760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입니다.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17만 3,500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아이는 공모가 34,7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3,427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큰 회사입니다. 에코아이는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약 41만 주가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비율은 24.94%로 높은 것은 아니지만 시가총액이 크기에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은 855억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그리 크지 않기에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가정해도 예상 유통 가능 비율과 금액은 크게 낮아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 비율이 16.5%, 일반 청약자가 21.1%, 공모기간이 62.4%입니다.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비율이 16.5%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금액으로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기타 기존 주주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에코아이의 소액 주주 숫자가
42명으로 많지 않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타 기존 주주는 다수의 소액 주주로 추정이 됩니다. 기존 주주들의 취득 단가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취득한 기존 주주들의 취득 단가는 5,357원에서 7,953원입니다. 공모가 34,700원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에코아이는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가치가 약 5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에코아이는 임직원분들에게 스톡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없습니다. 에코아이의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유통물량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한 종목 유통물량과 비교해보면 HPS, 넥스트칩보다 많고 썬바이오, 바이오FD, 컨택보다 조금 적은 유통물량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물량과 비교해보면 기가비스와 ALT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는 기존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100%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아이는 탄소 배출권 판매로 수익을 올리는 기업입니다. 장단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불일이 2일인 점, 영업이익률이 30%로 매우 높은 점, 기후위기 시대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탄소 배출권 사업을 하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수혜측 결과가 그리 좋지 못하고 비교 기업의 주가 하락으로 비교 기업 대비 고평가가 된 점, 800억 원대의 많은 유통물량인 점, 동시상장으로 진행되는 점이 단점입니다. 오늘 4종목 동시상장으로 진행되었던 컨택은 29.24%의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한 번도 공모가를 상회한 적이 없습니다. 컨택은 에코아이와 비슷한 수혜측 결과, 공모가 상단 결정, 많은 상장일 유통물량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코아이도 동인기업보다는 나을 듯하지만 동시상장으로 진행되는 점이 부담입니다. 그래도 에코아이는 컨택과 달리 수익기업인 점이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에코아이보다는 규모가 작고 단독 상장인 스톰테크가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스톰테크는 환불일이 4일이라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실익이 적을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코아이는 비례 청약을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에코아이는 상장일 공모가 34,7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138,800원, 하한가 60%는 2850원입니다. 청약하신 분들을 위해 좋은 결과만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옳시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